영장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떠세요? 위장 계열사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무리한 수사한다는 의혹도 있고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자, 보셨다시피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들어갈 때도 그랬지만 그냥 굉장히 부수수한 그런 머리 형태로 해서 나오면서 아무 말 없이 돌아갔는데, 일각에서는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발부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기각을 했어요. 예, 어떻게 지금 보세요? 그 영장 정담 부장판사가 한 얘기를 보면 피의 사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 저 얘기는 그리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 얘기는 결국은 법원에서 갔을 때 선고 때 무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을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저런 식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는 무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해라. 이런 걸 오히려 법원에서 시그널을 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될 사유와 정당성까지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실제로 그 두 가지로 상황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좀 급급해서 철저하게 증거 자료를 갖다 제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업 범죄에 대해서 재판부가 너무나 느슨한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두 가지를 갖다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지금 국민들 같은 경우는 두 번째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법 전문가 같은 경우는 1번의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너무 구속 자체를 너무 수사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자체에 너무 목을 매는 그 경향이 이번에 부정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노 변호사는 다른 방송에서 이거 결정 나기 전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때는 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서 범죄 사실이 횡령 배임하고 사기, 약세법 위반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횡령 배임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통행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하고, 정석기업의 주식을 자식들에게 불법으로 증여하는 과정에서 횡령,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이제 손해를 끼쳤다는 거, 배임 같이, 또 조현아 씨 변호사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줬다라고 하는 건데요. 횡령하고 배임은 사실 인정되기가 매우 까다로운 범죄일 뿐더러 또 하나는 통행세하고 이 정석기업 주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무죄의 여지가 있어요. 법리 다툼상. 그래요? 그렇다면 제일 확실한 거는 조현아 씨 변호사 비용인데, 그거 하나 가지고 구속시키기는 어렵지 않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사기하고 약세법 위반으로 1,0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인하대 병원 근처에서, 이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가 갑작스럽게 영장 청구하기 얼마 전에 나온 얘기였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인정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검찰이 무리하게 집어넣은 게 아니었냐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상속세를 사실 집어넣지 않았던 것들도 조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하면은 상속세가 집어넣지 못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2002년에 상속이 됐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가 있었던 거였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게 2016년부터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부터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나라로부터 우리가 통보를 받게 돼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그래서 바로 파리 부동산이라든가 조양호 씨 관련된 여러 가지 재산들에 대해서 나라가 좀 이걸 확인을 했거든요, 실체를. 네. 그러다 보면 공소시효를 그때부터 사실 기사 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 이전에 몰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범죄 사실이 뚜렷한 것은 상속세고 금액이 제일 많으니까, 만약에 공소시효 문제가 제대로 해결만 된다고 한다면 그걸 집어넣으면 오히려 영장 발부가 쉬웠을 텐데, 이제 그걸 안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좀 무리한 게 아니었나,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근데 검찰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조사해서 영장을 재청구할지 어떨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영장 재청구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조현민 전 전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명희 전 이사장, 그다음에 조양호 회장까지 한진 일가에 대해서 지금 무려 네 번째였잖아요. 예. 다 구속을 면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구속을 면한 이유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검찰이 아예 그걸 기각했잖아요. 그렇죠. 아예 법원까지 가지도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1호대장 이사장은 2번 구속이기를 면했는데, 첫 번째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두 번째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범죄 사실 자체가 소명이 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갖다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그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지금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충분히 증거가 마련이 돼야 그 입증이 가능한 그런 범죄들인데 그런 증거를 사실은 그 찾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은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필리핀 도우미 건 같은 경우만 해도 뭐 본인들이 다 그 출국을 해버리고 뭐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 증언조차도 따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 그럼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고민들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임과 횡령이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입증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이 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혹시는 이렇게 굉장히 중차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기업과 더 넓게는 나라에도 피해를 주는 이 범죄를 너무 느슨하게 처벌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닌가 이번 기회에 법을 강화해야 되는 건 아닌가 따져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